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한국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중추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고 하는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명절이죠. 어떻게 한가위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게 지금 아주 풍요로움이 가득 차서 아주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그동안의 삶의 노고를 돌아보면서 충분한 그런 그 여유로움이 왔을 때 마음껏 누리시면서 더 행복이 길게 이어지기를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가위에 고난의 연속의 시기에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또 반대로 계시죠. 이 지옥 같은 나락의 끝이 언제쯤이면 바닥을 치고 다시 회생의 기미가 보일까?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한치 앞에 희망이나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 한가위를 맞이해서 남들은 다 친척들이나 주변에 좋은 곳들로 다 여행 다니고 풍요로움을 만끽하는데 나만 이렇게 세상에 홀로 버려진 채로 정말 아무라고도 답이 없는 현실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절대 잘못될 일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평소에 늘 즐겨 쓰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대로 항상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제 노하우라 그럴까 아니면 또 삶에 있어서 이런 그 경험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제가 느끼는 바와 같은 바를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재충전되거나 아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운을 내고 또 나름 희망을 분명한 희망을 발견하고 아 끝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추석날 지금 이제 12시 1시 14분이 넘어가는 시간에 딱 정오 추석날 딱 한가운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불안할 때가 찾아오죠. 그리고 절망의 나락이라고 생각할 때나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때가 한 번쯤은 찾아오고 또 어떤 분에게 10번, 20번이 찾아올 때도 있죠. 다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는 그 근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으며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잘못될 일 없다라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절대 잘못될 일 없다. 말은 좋지만 당장에 내가 깝깝하고 당장에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단 말이냐. 지금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깝깝하다고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둘, 넷,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에 이게 계속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는 근거 속에 확실한 거 첫 번째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말에 기대가 있을 때는 그나마 그 기대를 잡을 수 있는데 완전히 끝장나 버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패다.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완전히 이제 끝났다. 아, 완전히 끝장났구나 하고 탁 그냥 깨져 버렸을 때 모든 게 아씨 끝났다. 이걸로 쪽났다. 그러면서 아,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들만한 확실하게 망했을 때, 확실하게 끝나버렸을 때, 일말의 기대도 없을 때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때 이제 해당되는 말입니다. 끝났다. 아, 나 이제는 죽었구나. 난 이게 끝났구나 할 때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게임을 지속할 수, 그 판이 지속될 수 없는 판이 된 거죠. 이제 끝나버린 판이에요. 끝장났다. 인간관계가 됐건 사업이 됐건 뭐 어떤 분야가 됐건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탁 망했다라고 생각, 완전히 탁 그거는 끝나버린 거.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거는 회생의 어떤 그것도 없는 것. 그럴 때 이제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할 수 있다. 게임을 하면 아주 가벼운 예인데요. 게임을 하면 아씨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아 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그 망했죠. 그러면 그 판은 끝난 거죠. 게임 오버. 게임 오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게임 오버했다 인생이 망한 게 아니잖아. 아씨 다시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게임 오버가 다시 하라는 뜻으로 이제 다 인식을 해요. 컴퓨터 세대, 게임 세대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말을 다시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뇌에 입력돼 있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으면 아쉬움이 없어요. 그죠? 실패한 것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한 번으로 끝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는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오늘 하루 살았죠? 끝났나요? 저녁에 자면요. 그 다음날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예요. 스칼렛 오하라가. 그래, 타라로 가자. 그러면서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뜬다. 그러면서 자고 나면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죠.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또다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만 살고 끝난다는 마음으로 사시나요? 뭐 안 되면 내일 보자. 내일 하지 뭐.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우리에게는 내일이 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내일이라는 기회가 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말로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제 말을 반박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밖에 없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세요? 난 오늘만 살고 죽을 놈인데 뭔들 못 하세요? 오늘밖에 없는데 내일이란 기회는 나한테 안 오는데 내가 오늘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오늘 끝인데 할 짓 다 할 수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 게 내가 확실하다면 내가 뭔들 못 해보겠어요? 다 해봐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이유는, 분산하면서 안배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패하고 오늘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우리가 생을 못 놔버리고 더 집착을 하면서 끝났다는 순간 내가 탁 생을 딱 끝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숨 쉬면서 내가 한 번 더 호흡 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는 다시 재사이클, 리사이클링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본능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다고요. 내일이 있다는 걸.
내일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암 선고 받았다 해도 내일은 살고 있어요. 내일도 산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기적적으로 나을지 누가 알아요. 내일이 있단 말이죠.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뜬다고 하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돼서 새로운 백지 같은 새로운 게임판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또 해봐. 다시 해봐. 계속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재도전의 계기로, 지난번 게임에, 지난번 내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깨졌고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런 실수는 안 해야겠다 하고 그 실패를 반추하면서 다시 재도전 하잖아요. 3000번씩 막 넘어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자빠져 일어나고 해서 걸을 때까지 3000번을 넘어진대요.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번 생에 내가 한 번으로 끝날 만한 일은 절대로 이거는 무조건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이거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딱 한 번밖에 없다. 뭐가 있을까요? 목숨? 목숨은요, 매일마다 죽어요. 매일 저녁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부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 뭐? 목숨은 매일매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 갈아타게 하고 있고요. 내 몸이요? 내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몸 한번 이제 내 상하면 끝난다? 내 몸이라고 규정 짓는 몸이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요? 내 몸의 기준이. 내 몸이라고, 나라고 규정 짓는 이 몸뚱아리 자체는요, 나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세포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내 몸에 이 육체 덩어리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하고 평생 같이 다니고 있는 세포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어제 이사 왔어. 저도 어제 이사 와서 잘 모르겠는데. 야, 이 몸의 주인이 누구야? 어디 가면은 내 몸에 진짜 제일 오래된 고참을 찾고, 어디 가면은 제일 원래 내가 있어 하고 찾아보면 다 세포들이 각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제 태어나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금방 와갖고 잘 모르겠는데 다 그래요. 세포가요, 다 생명 주기가, 우리 몸의 신장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따져보면 피부라든지 일주일 만에 이건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뼈 같은 경우도 3개월이면 새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도 3개월이면 재생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모든 부위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길게는 1년 안에 싹 다 물갈이 돼요. 싹 다. 그러면 나라고 정의 지어질 수 있는 하나밖에 없고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나는 어떤 게 나일까요? 몸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매일 저녁에 죽고 그 다음날 매일 부활하는 게 우리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패러다임만 바꾸면 우린 평생 이대로 살고 한 번만 사는 것 같죠?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365일을 1년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365일이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 깨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죠.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이 사람 만나서 잘못되면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들이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살다가도 헤어지면 남남이 되고 그 다음날 찢어질 듯이 아파도 조금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와서 또 언제 그랬냐고 다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런 게 인생이란 말이죠. 한 번밖에 없는 건 절대 없어요. 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포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씨, 망했네. 또 해야 되겠다. 다르게 해보지 하고 재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절대 잘못될 일 없다의 근거 중에 첫 번째는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할 수 있다. 뭐든지 다시 할 수 있다. 뭐든지. 어떤 것이든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한이 맺히고 정말로 뼈저린 후회 속에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데 툴툴 털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나는 또 새로운 삶을 한 번에 또 다른 기회를 나는 얼마든지 나는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리셋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루하루 늘 새로운 재도전을 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근거. 두 번째, 안전벨트가 있다 이거죠. 보험 들어놨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불안해지지 않을 때는 확실한 안전대책이 있을 때는 안 불안해요. 번지 점프를 해도 확실하게 튼튼하게 묶여져 있고 정말로 이건 절대로 떨어지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때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왜? 떨어지는 스릴을 맛보려고 떨어지는 것이지 난 죽지 않는다 이거죠. 안전벨트 맸다 이거예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그 벼랑 끝에서 날개도 없는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잘못될 일 없다 이거지. 왜? 안전벨트 메고 있다. 보험 들어놨다 이거죠. 든든한 보험을 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보험은 뭘까요? 뭘까요? 내가 어떤 백으로 무슨 백으로 나는 보험 들었다. 나는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라는 든든한 보험을 난 드러났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근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근거는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 종교를 가진 분들 한번 보자고요. 그 자기가 믿는 절대자 신이 있잖아요. 절대신. 그 신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신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을 때는 든든하잖아요. 정말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붙들고 갈 때는 보험이 확실해요. 아, 나는 죽어도 선교하고 순교한다 하고 목숨까지 내던지죠. 왜? 나는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 하나 붙들고 신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거지. 부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 보험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든든한 거예요. 그 안전벨트 같은 보험, 그 보험을 들어놨다 이거예요. 왜? 다 지켜주니까. 든든하게 내 안전장치가 있다 이거지. 내 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내가 믿는 신이라는 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참 좋아했던 구절 중에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요. 그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데 그때 불안해서 60만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그 대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든든한 보험을 줘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딱 붙잡는 순간 여호수아는 그냥 기가 살아나죠. 우주를 만들고 천하의 주인인 나 절대 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든든하게 해주니까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이 있는 분들, 종교적인 백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든든하게 믿으시면 돼요. 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함께 하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게 보험이죠. 그런데 나는 신앙이 없어. 나밖에 없어. 나는 나를 믿는데 나는 그럼 나의 어떤 면들이 내가 보험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그래서 어떤 신도 나에게는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난 믿음을 줄 수 없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보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신을 내가 믿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줄 만한 나는 그런 정도로 내가 연약하지 않아.
나는 우뚝 서 있어. 나는 내 스스로 자립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스스로가 신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본체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내가 능력이 있다 이거죠. 나는 든든한 우주의 창조자로서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그 권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신을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백이에요. 왜? 내 자신이 절대자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을 든든하게 붙드시면 돼요. 저는 그런 과예요.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엄이라고 하는 나의 존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인 거죠. 내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확실한 그 줏대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보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말도 필요가 없죠. 이런 표현도. 그래서 연약한 분들은 절대자의 어떤 그 신에 의탁해서 보험을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도 약간 좀 부족하고 나는 내가 신으로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걸 신을 확실히 믿지도 않는 것 같고 어정쩡해. 양다리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불안해. 보험을 안 든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씩 이제 또 짚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만사지복이라고 이제 제가 딱 이렇게 해놨는데요. 만사지복 제 좌우명이에요. 인생의 좌우명. 천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 만사가 다 복이다.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망했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어떤 열받아 뚜껑 열려갖고 씩씩대고 막 세상 그냥 다 때려 죽일 듯이 광분하고 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이 생길 때도 다 복이다. 다 이게 나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저는 그 신조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복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복교. 만사지복이니까 만사가 다 복이다. 자기 복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만사복이다라는 걸 한자어로 만사지복이다 해서 제가 아주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 말입니다. 만사가 복이다 이거죠. 모든 게 다 복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만사가 다 하나도 잘못될 일 없다라고 하는 근거 속에 하나가 만사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확정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스토리상에서 막 물론 비극의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나는 아주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으로서 스토리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나라는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상을 플레이하고 사는 동안에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 롤로 나는 이 지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나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사지복이라고 하는 게 이 주인공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보는 게 드라마를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쫄깃해하고 그 주인공의 희노애락과 생사 그 모든 그 긴박한 상황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더 재밌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플롯상에 이렇게 쫄깃한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게임만 해도 플레이할 때 긴장감이 없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누리면서 살 뿐인 거지 모든 게 다 아주 희대의 역작으로 스토리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은 하나의 드라마틱한 소재들로 하나하나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주인공인 나는 다 합력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주인공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든든하잖아요. 그래 만사지복인 거 알아. 난 주인공인데 결국은 다 잘 되는 스토리로 내가 이게
역전과 역전을 기가 막힌 반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가는 스토리야 이게 하고 알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돼서 그래 잘 될 거야 또는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래 이게 이 자체가 아주 얼마나 지금 쫀득하냐 이러면서 이제 파도를 타는 거죠.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 지금 세상 펼쳐져 있는 이 차원의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실 좀 못 받아들여요. 주인공 따로 있는 것 같아. 어느 놈은 금수저 가지고 처음부터 물고 태어나갖고 막 완전히 세상을 치트키 쓰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애들 보면 막 그냥 나는 자괴감이 들죠. 저런 새끼들은 저렇게 진짜 불법과 편법과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정말로 그 부당한 어떤 경주를 하면서 다 헤쳐먹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쪽박 차면서 이렇게 맨날 고생하면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제가 주인공이지. 천만에 걔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 아주 악덕 무슨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대립하는 어떤 하나의 극적인 잘 나가는 하나의 반전 인물들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차원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들은 나에게 1도 관심 없다는 영상 올려놓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주는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 환상이 만드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과 나는요 완전히 사실은 딴 삶을 살고 있어요. 딴 세상에서 다 살고 있어요. 서로 1도 관심 없이 1도 접점이 없어요. 오로지 내 가치관, 내 시야에 의해서만, 내 생각에 의해서만 세상이 이렇게 만나지고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갈 때마다 지도가 맵이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어두웠던 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지. 그들의 스토리하고 내 스토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의 스토리는 내 스토리에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내 스토리만이 내가 만들어가는 스토리만이 그들과 내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어쨌든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내 스토리 상에서 그들이 등장인물로 나올 뿐이에요. 배경인물로. 뒤로 보이는 오브제 같은 이런 그 백그라운드 같은 그림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런 떨거지 인물들일 뿐인 거죠.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 내가 펼쳐지는 내 우주 속에서 내 삶의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그 환도 내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등장인물들, 주변 인물들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고 만나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 어쨌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인데 내 차원 전체 이 지구라고 하는 또는 내 보이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전 차원에서의 유일한 나는 플레이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non player 캐릭터, NPC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단적인 예가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우주는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없는데 내가 만든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거 아주 우주가 없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야 지금 잘 돌아가 뭔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마 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내 앞에 펼쳐졌던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유명한 소설 중에 아주 고전 소설 중에 구운몽이라고 있어요. 구운몽이라고 그 아실는지 모르. 그 아주 돌을 닦던 그 선비가 그 돌을 닦아 나가는 수행자가 어느 날 선녀들을 만나고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벌을 받아갖고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꿈을 꾸는 그 얘기 9명의 여인들과 만나서 아주 한 평생을 잘 놀고 그러고 봤더니 꿈꾼 거야. 꿈꾸는 세상에. 장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호접지몽이라고 아주 신나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돼서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나비가 난지 지금 내가 이 꿈꾸고 있는 이 상황이 꿈인지 그 현실이 나비가 나였는지 아주 그냥 경계가 헷갈리는 거죠. 그걸 호접지몽, 장자의 호접지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조금 다 깊은 얘기들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로그아웃 하고 나면 그 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로 또 로그인 할 때는 또 다른 캐릭터로 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우주 속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주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 주도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찌하는 것 같죠? 그때는 내가 잠시 로그아웃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NPC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로그아웃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로 나는 내 몸 상태가 그냥 영혼이 없는 상태로 좀비처럼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좀비처럼 다니는 줄도 몰라. 로그아웃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로그를 딱 하면 난 다시 주인공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희한한 세상에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확정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스토리 안에서 나는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이런 류의 얘기들은 따로 한번 시리즈로 쭉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는 근거 속에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또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뭔 걱정을 하냐. 확정된 스토리를 난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나는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좀 어려운 얘기 들었으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세 번째 넘어가면 내가 만든 게임에 내가 유의 중이다 캐릭터로.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 이제 연결되는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가 나온 김에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헷갈리는 얘기를 더해서 심란하게 만들어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판타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지금 영상은 조금 헷갈리는 영상이다. 그리고 찬반이 많아질 수 있는 영상이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죠. 내가 잘못될 일 없다라고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종교를 가진 분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이러면서 우리 자체가 생령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머무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이면서도 약간 게임과도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게이머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캐릭터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에 내가 로그인을 해서 그 캐릭터에서 그 가상현실 게임에 내가 직접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현실로 이렇게 다 오버랩 시키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게 논리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과 프로그래머가 정교하게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플레이가 직접 게임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말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죠?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굉장히 좀 깊은 얘기를 그냥 할게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영상을 해놓고도 이렇게 콘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조금 깊은 얘기, 헷갈리는 얘기를 오늘 나온 김에 해버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한번 대비시켜가면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아껴놨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추석날이라 중요한 날이니까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왜 엄청난 그 대변혁,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얘기해오던, 예언자들이 얘기해오던 개벽의 시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변혁의 시기가 왜 4차 산업혁명 시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문화혁명이 같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사상이, 수도 없는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혁명의, 물질 문명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사상이 개화되는 시대가 열려요. 따라다녀요. 계속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이 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죠. 우리가 그 황하간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디아 문명 하면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 그런 그 문명의 발상지를 기원으로 해서 생기는 문명들이 보면 농경 문화가 생기고, 뭐 그리고 그때는 채집, 그 수렵 문화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재배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이제 이 양식을 키워 나가는 농업 문화가 생기면서 문화혁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혁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혁명이 넘어가는,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가축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그때부터는 농작물을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해서나 이런 토테미즘들이라고 하는 신앙심이 그때 생기면서 이제 결국은 사람의 종교도 그러면서 점차 변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각 시대마다 신화가 생기는 이유가 문명과 함께, 그 물질 문명과 함께 더불어 생겨나는 거예요. 신화든 아니면 이런 그 사상이든 모든 종교든 이런 것들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세계의 개화가 같이 따라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철학들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근대에 와서 르네상스까지 오다 보면, 르네상스 시대까지 오면 인간의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극도화되면서 그 중세시대를 넘어가면서 신만 있던 어떤 정신세계에서 인본주의에 굉장히 다양한 사고 철학들이 생겨나잖아요. 실존주의부터 시작해서 낭만주의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금 뭐 21세기 들어와서는 뭐 뉴에이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월한 어떤 의식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정신 상태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철학의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질 문명이 바뀌어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거든요. 양자 물리학에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두 개인데 하나다 이거죠. 물질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없어지고, 에너지에 집중하면 물질이 없어지는 게 양자의 속성이거든요. 원자의 속성이다. 그래서 과학자가 그까지 밝혀낸 거예요. 우리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그까지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신과 물질은 떨어질 수가 없다. 에너지와 물질은 떨어질 수가 없다. 에너지에만 집중하면 물질은 없고, 물질을 증명하자고 하면 에너지는 없고, 이렇게 되는 혼란돼서 누구도 아직 양자 물리학자 중에 양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헷갈리는 분야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 본질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맥락을 딱 짚어서 보면 물질 문명이 변화할 때마다 우리 정신 문명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 거를 걔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놓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질 문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까지만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밖에는 우리는 가치관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사상이 딱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신에 도전하는 영역이다 이러면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무슨 복제 양을 만든다거나 생명을, 인공생명을 창조하겠다 이러면 막 들고 일어나죠. 각종 어떤 그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반대를 하죠.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느새 신의 영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물질 문명이 개화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하지를 않나. 인공 태양을 지금 만들어서 막 전 세계 이 자연 기후를 완전히 다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질 않나. 낮과 밤이 어느새부터 우리는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낮과 밤의 지배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낮에 분명하게 해가 떠 있을 때 행동해야 될 때와 해가 지고 나면 해야 될 때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우리의 딱 그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낮이 밤인지 밤이 낮인지 아예 개념이 없어요. 환한 대낮 같죠. 밤에도. 자연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 자체를 종속돼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다가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뛰어넘는 자아 상태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문명의 발전이 점점 신의 영역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법칙을 깨트릴 정도의 큰 물질 문명이 앞서가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엄두도 못 내던 영역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죠. 전부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죠. 종교 사상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왜? 예전에는 밀폐되어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는 시대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 그런 어떤 그 제도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천국 지옥 팔아먹으면서 종교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기는 문명이 너무나도 발전하면서 정보가 많이 오픈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하나의 그 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일 수 있다. 헷갈리는 거죠. 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왜? 점점 사람들이 신격화돼 가니까, 신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신이 점점 우스워지는 거죠. 내가 알던 신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종교 영역들이 점점 의문의 대상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고대까지 안 가더라도 뭐 신라 시대 뭐 이런 뭐죠? 그 드라마 고현정 그 주연으로 나왔던 선덕여왕 이런 거 보면 신의 도움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요만한 신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는 알고 이미 신을 적절히 이용해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잘 못 속이죠. 막 타락한 어떤 성직자들의 이슈들을 보면서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신의 본능이 개화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게 개벽의 시대예요. 천지가 뒤집어진다라는 게 무슨 무슨 그게 떨어져 갖고 무슨 빙하기가 오고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벽이 온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신의 영혼의 그 꽃이 활짝 개화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는 괴가 어떻게 가냐, 문명이 발전하는 괴와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 문명이 굉장히 섬뜩한 문명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보면 초자아가 점점 더 우리는 이제 연결될 수밖에.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샌프란시스코나 무슨 이런 해외 무슨 나라 굉장히 이국 땅 멀리 있다 그러는데, 저 유튜브만 해도 지금 벌써 구독자가 20개국 이상에서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야, 신기했어요. 제가 올린 영상을 실시간으로 20개국 이상에서 제 영상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연결된 거죠. 이제 5G 시대가 열리면 사물도 다 우리하고 연결이 돼요. 사람하고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오는 게 5G 시대거든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됐다는 이제 얘기죠. 하나의 덩어리가 이제 돼가는 중인 거죠. 우리가 점점. 그러면서 우주 전체라고 얘기할 만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느낌들이 서서히 우리한테도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네. 알고 보니까 내 자아가 하나네 하면서 다 보이는 거죠. 지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이제 나라의 국경도 무너지게 돼 있고요.
뭐 무슨 좌니 우니 뭐 좌파 우파 다 쓸데없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상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이 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영역들이 눈에 보이는 시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인간은 신의 영역의 그 문명의 발전이 바벨탑을 쌓은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인간 자체의 본성이 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 그 영혼이 개화되는 시기가 개벽의 시기죠. 그 개벽의 시기가 오면 인간은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신이었어요. 근데 그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거를 못 도달한 거죠. 신의 영역을 못 본 거죠. 점점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개화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은 그냥 컴퓨터 켜야만 하는데 조금 지나면 가상현실 게임이 점점 더 실체화되면요. 어떤 게 현실인지 어떤 게 가상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그래픽과 정교한 그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데이터 값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먹는 것 똑같이 느끼고 내가 만지는 것 똑같이 느끼고 내가 보는 것 똑같이 다 모든 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시대가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증명이 됐고 그걸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부분별로. 맛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온 거죠. 생명도 만들어내는 시대고. 그러면서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주 시뮬레이션을 이제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시뮬레이션을 다 계산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교하게 다 계산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얼마 없으면 다 개발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때 되면 가상현실 게임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오죠. 조금만 지나도. 그럼 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을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맵을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캐릭터 만들고 환경이라고 하는 맵도 만들고 플레이가 어떻게 반응하면 어떤 환경이 새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 해서 정교하게 모든 게임 맵을 다 만들 정도의 머리를 갖춘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게임만 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들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 보면 이 개발자들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가나 이런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스토리를 구성해놔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이런 캐릭터를 갖고 이런 액션을 하면 그런 플레이끼리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값은 뭐를 줘라라고 하는 변화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또 다른 맵을 이미 다 만들어놨죠. 스토리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의한 다양한 스토리들을 구성을 해야만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인간이 예측 못할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지도가 나올 정도의 그런 걸 이미 구현해 놨는데 4차 산업이 점점 더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 게임이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또는 이 인류 전체의 인생의 시뮬레이션을 다 그릴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당연히 개발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기획자들이 재밌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변수들을 쫙 깔아놓고 얘가 이런 선택하면 그 맵이 열려서 그 레일 위에서 달리듯이 그 인생이 확정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스토리를 구성한 상태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는 그 가상현실 속에 로그인만 하면 실제로 내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고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우주가 만들어진 최초의 하나의 우리 현실이 그런 가상현실 속의 세상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상이죠. 이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영상일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좀 길게 하죠. 뭐. 왜냐하면 조금 하다 끊어버리면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다 가짜고 게임 세상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하고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말을 제가 즐겨 쓰는데, 이게 게임이냐 이게 무슨 현실이냐 신이 만든 거냐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냐 뭐 말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말을 그렇게 붙인 순간 그 개념이 고정되면서 우리는 그 사상에 그냥 함몰돼 버리죠. 근데 좀 우리의 생각을 플렉시블하게 탁 그냥 자유롭게 놔버리면 뭐 누가 뭘 만들었든 간에 이 세상이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어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대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시계 그 장인이 아무리 정교하게 부품을 잘 만들어서 절대 오차도 없을 만한 그런 시계를 만들었을 때 그 시계를 분해해서 조각 하나까지 다 분해해서 통 안에 넣고 흔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조립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까다로운 변수를 가진 이 우주의 움직임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정교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우주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든 뭐가 됐건 간에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그 알고리즘은 있다는 거죠. 그게 우연히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야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는, 진화론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정교한 계산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주체, 그 절대적인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대한 존재, 그게 우리는 창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The Great Absolute. 절대자다 이거죠. 그 절대자가 우주를 만들었다. 좋아요. 그 절대자가 우주를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신의 영역이라고 부른들, 그게 프로그래머라고 부른들, 그게 기라고 부른들, 그게 도라고 부른들 뭔 상관 있냐 이거죠. 어쨌든 이 우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그렇죠? 사시사철이 있다는 것은,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정교한 기운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우주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미시적인 우리 몸의 하나를 보면 세포라고 얘기하고, 그 세포를 더 분해해서 보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전자라고 얘기할 때 유전자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단어를 딱 붙이냐면 유전자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코딩 돼 있다 이거죠.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거죠. 유전자 자체가 애초부터 코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 몸의 모든 구성 요소가 유전자 코딩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우리는 딱 규정 지어지는 거죠. 실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 육체 덩어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게 떼보면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알고 보면 이 코딩으로 돼 있다. 코드로 조성돼 있다 이거죠. 유전자 코드라고 얘기하는 게. 그 유전자 코드의 그 코드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지금 다른 전혀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분명히 과학자들은 알고 있는 원리예요. 그러면 우주 전체 거시적으로도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내 몸뚱어리 아주 미시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보다 더 작은 분야에서 원자의 움직임도 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원리가 있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 덩어리구나 이게. 정교한 프로그램 덩어리예요. 모든 게 다. 그러면 이제 그까지는 이제 거부를 못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럼 프로그램 만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프로그래머라고 부른다 이거죠. 프로그래머다. 이 전략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다 이거죠.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교한 라이프 사이클들에 맞춘 다양한 변수들이 다 입력되어 있는 하나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 속에 들어와서 나는 다양한 캐릭터로 게임을 하는,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럼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냐? 그 프로그램은 죽을 거냐? 그 프로그램은 그건 도대체 뭐 살아있냐? 사람이냐? 뭐냐?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뭐냐? 이럴 수 또 헷갈리죠. 그 프로그래머 자체가 우주의 기운이잖아요. 전체 기운이라고 우리 놓고 보자고요. 우주 전체의 기운이라고 놓고 보자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냐, 걔는 뭐 컴퓨터냐, 걔는 우리 빅브라더처럼 무슨 뭐 어떤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대한 컴퓨터 본체냐. 그렇게 형상으로 규정지어 갖고 걔가 컴퓨터면 뭐하며, 신이면 어떠며, 뭐면 어떠냐 이거죠. 결국은 그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운이 도라고 얘기하자 이거. 노자처럼. 그 도다. 그렇게 이름 지으면 그냥 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이제 다시 또, 그래서 결국 어쩌라고 하고 나를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다 좋아. 그래. 근데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다 필요 없고 뭐냐 이거지. 도다. 그러면 그 도의 본체가 나다. 그것만 놓고 뭐 집중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게임 속 세상처럼 이 로그인을 할 때는 기억을 없애고 유희를 왔을 때, 혹시 판타지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판타지 소설에 아주 대표적 인물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 그런 그 마법의 종주라고 일컬어지는 드래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드래곤이 유희를 와요. 인간 세계나 뭐 이 세상에 이제 나와서 중간계의 조율자다 이러면서 드래곤이 존재인데, 드래곤이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인간계로 이렇게 유희를 올 때는 자기가 이제 폴리모프라고 해서 이제 변신을 하고 이제 오죠. 그러고는 올 때 철저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자기는 드래곤이라는 사실 자체를 절대로 노출하지 않고 절대로 자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삶을 즐기려고 로그인을 해서 폴리모프해서 살다가 유희가 끝나면 다시 드래곤의 삶으로 돌아가요. 왜? 수천 년 심지어 만 년 이상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삶에 몇십 년 몇백 년 살다 가는 거는 그냥 잠시 와서 그냥 유희를 즐기는 거죠. 그럴 때 유희의 법칙은 전생을 기억하면 안 되고, 또 내가 드래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와서 치트키 다 쓰다 가니까. 하지만 너무 또 완전히 그냥 개털로 살다가 그러니까 약간의 능력치를 줘보는 거죠. 올 때마다 내가 폴리모프 할 때마다 고유값을 좀 줘가면서 이번에 이런 능력치를 주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하고 애초에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정보를 딱 입력해 준 게 알고 보면 유전자 데이터예요. 우리 고유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값을 주면서 유전자를 줘가지고 그 데이터 값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세팅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너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게임을 해볼래 하고 딱 주고 내가 실제로 로그인 딱 해서 이제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원 없이 이번 생 살다가 딱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로그아웃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내 데이터, 이번 생을 살아온 요만큼의 삶의 그 즐기는 유의의 값이 데이터로 딱 들어와서 재밌게 했다 이번 게임은. 그렇게 킵하는 거죠. 데이터가 하나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근데 실제 사실은 맞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대입만 시켜보는 거예요. 해보자.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저를 손가락질 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라고 전제를 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거죠. 제 결론이 그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오로지 내 주장이고, 이거는 하나도 뭐 무슨 그 법적으로나 무슨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들로 강제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판타지 소설 하나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재밌게 판타지 소설 한 편 읽는 거죠.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제가 써놓은 소설과 제가 써놓은 영화 한 편을 읽으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보세요. 스낵컬처처럼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그냥 일리가 있네, 재밌겠네. 만약에 근데 저게 소설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저게 몰입해서 내가 그거를 한번 맞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자기 현실 속에 적용해 보잖아요. 그게 경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그 요령이 되는 거죠. 경전이 그냥 글로만 있을 때는 나에게 하나도 변화를 못 줘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확 꽂혀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레마의 말씀이 되면서 내가 그걸로 변화가 되면서 내 영혼이 살찌고 그게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의 그 캐논이 되잖아요. 잣대가. 그게 경전의 위대한 힘이죠. 제가 경전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의 말이 됐건 간에 이 먹고 하고 그 화두를 던지는 불교에서나 도를 하시는 분들이 툭 던지잖아요. 이 먹고 하면 그 한마디에 그 가르치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탁 도를 득도한다라고 하잖아요. 화두가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말들에서도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와서 내가 깨달을 경지가 왔고 들을 귀가 열렸을 때는 제 말이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쟤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냥 길거리에서 떠드는 잡상인의 말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먹고 하고 탁 들었을 때 아 맞네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이 개화되기 시작하면 트루먼처럼 트루먼 쇼에서 갇혀있는 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무슨 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던 내 자아가 보이는 거죠. 이 먹고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막 쫄면서 살 게 아니네 이거. 아 씨발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이렇게 쫄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죠. 막 살아는 거침없이 사는 거죠. 원효대사처럼. 득도했다 이거죠. 아 이거 알고 보니 다 허상이었네. 내가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갇혀 살았네. 아 씨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옥죄가면서 윽박당하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세상이었네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게 원효가 살다 간 거예요. 득도한 뒤로. 세상 그렇게 살 게 아니다 이거죠. 남들이 가르쳐 놓은 세상,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 세상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내가 플레이하러 왔는데 내가 왜 누구 말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쫄아가며 살았는가. 절대로 잘못될 일 없었는 건 씨발 내가 이때까지 억울해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막 사는 거죠. 너무나 재밌게 사는 거예요. 왜? 잘못될 일 없다 이거지.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내가 플레이하러 왔는데 내가 뭘 쫄아가면서 살 거냐. 마음대로 살다 가자. 마음대로 자유인으로 정말 대자유인으로 내가 우주의 주인으로 살다 가자. 마음껏 살다 가자 하고 그냥 신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한 인생을 한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활짝 개화하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접어드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오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얘기가 완전 난리 나죠. 근데 지금은 일리가 있네. 삼사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헷갈리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한 번씩 저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 구름 같은 거 보면요. 초자연적인 현상 이러면서 이렇게 막 대자연 속에서 희한한 구름 떠 있는 거 봐요. 이상하게 정사각형 구름이 떠 있기도 하고 뭐야 이제 포토샵을 조작한 거네. 씨발 막 헷갈리 짜증나.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이거 인생이 짜증나는 게 뭐 저런 게 왜 떠? 세상이 가짜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핏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보이면 누가 클릭질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씨발 가짜였구나 이 세상이. 막 이런 세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허구 세상 속에서 허탈함을 느낄 게 아니라 번뜩 각성해 보는 거죠. 로그인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였네 하고 딱 정신 차리면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번 생을. 그래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건 나쁠 거 하나도 없고 어차피 이 세계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변수들 그걸 이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고 유명한 러시아 과학자가 써놓은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도 그런 말을 해요. 가능태라고 수없이 많은 가능태를 만들어 놓고 우주의 가능태에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는 무슨 성공을 만든다 뭐 어쩐다 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뭘 만드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그 가능태들을 하나씩 선택할 뿐이지 이미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다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죠. 인생극장처럼. 그래 선택했어 하면 결과가 탁탁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여기에 확정된 시나리오대로 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게임하다가 조금 지나면 선택했어 하면 또 다른 길 가고 계속 수많은 가능태 많은 시나리오들을 MMORPG처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다양한 만들어져 있는 맵들을 내가 계속 살다 가는 거죠. 마음껏. 그래서 많은 맵을 내가 많이 체험하고 갈수록
많은 경험치 쌓여서 재밌게 플레이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겠어요? 한번 살다가 재밌게 살다 가는 거죠. 그 재밌게 살다 가는 게 우주의 그 처음 딱 태어날 때부터 준 미션이에요. 성경에 그 아주 고대 때부터 딱 말했잖아요. 무슨 하나님 잘 섬겨라 이따위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네가 행복하라 이게 다예요. 마음껏 살다 와라 이거죠. 즐기다 와라 이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와라. 그게 미션이에요. 창조주가 내가 창조주의 캐릭터 아바타로서 로그인 한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만든 게임 세상을 내가 즐기다 가는 거잖아요. 최대한 신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다 가보는 게 그게 유일한 목적이죠. 오늘 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는데 반론이 많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완전 또라이 같은 지금 무슨 음모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쓰고 있구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스낵컬처 아주 그냥 씹다 버린 껌 하나 아무 그 없이 버리듯이 가볍게 보시고 그냥 흘러가시고, 근데 이게 울림이 와서 에너지 진동이 맞아서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들릴 귀 있을 때 들릴 거예요.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가 광장에서 소리쳐 외치지 않느냐 이거죠. 진리가 외치고 있는데 왜 못 듣냐 이거죠. 광장 한가운데서 외치고 있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들려요. 물론 제가 진리고 막 들을 귀 있는 너희들 아닌 애들은 다 이상한 쓰레기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주파수가 열린 사람만 들리는 얘기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냥 판타지 소설 하나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공상을 하는 그런 골방에 앉아갖고 이렇게 헛소리나 짓거리 있구나 추석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가볍게 그냥 보시고 진짜 에너지 주파수가 맞아서 저와 함께 이 채널에서 그렇게 이 각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잖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 다 좋아. 그 네가 게임 만든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갈증, 그 갈급함이 탁 나왔을 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찌들리고 내 이번 생은 정말로 왜 이런가 할 때 절대 잘못될 일 없다라는 각성이 탁 깨우쳐지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좋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했을 때 까짓거 이렇게 살아보자 이거죠. 절대 잘못될 일 없다 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름 그냥 재밌게 살다 가보자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탈을 하듯이 기웃기웃거리면서 한번 문 열고 나가봤더니 내가 통제되고 있던 이 사상을 도저히 넘으면 안 되는 사상이라고 생각 불안했는데 이것도 마음문을 열고 들어보니 또 딴 세상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딴 얘기들이 들리고. 그러면 트루먼이 각성하는 거죠. 이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섬을 탈출해서 이제 딴 세상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자유인으로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껏 자유하게 살아볼 수 있는 자유가 그때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는 거죠. 노예가 아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틀에서 갇혀가지고 그 양식되고 있고 사육되고 있는 개 돼지가 아닌 진정한 우주의 주인으로서 내가 각성하고 내가 내 삶에 새로운 즐거움과 내 삶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즐거움으로 로그인해서 마음껏 살다가 가도록 깨우쳐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오늘 어쨌든 간에 너무 좀 깊은 얘기고 헷갈리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오해하셔도 사실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좀 뜻이 통하는 분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소통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너무 깊은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비슷한 시리즈들은 제가 몇 개를 계속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율주행 모드와 로그인 모드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내 뇌는 인공지능 디바이스다부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영상 조금 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영상들은 좀 이렇게 하나씩 더 올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추석날 너무 심각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도 또 힘이 나서 또 계속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